네. 박 소장님께서는 집값 언제쯤 반등할 것이다. 바닥이 어디인가? 네, 바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 그런 거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체적인 시장 말고 이제 광주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굉장히 큰 트리거가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많은 공급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더 쇼크가 심해서 전세가까지 하락해버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가 어쨌건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잖아요. 신축 아파트 제일 큰 단지, 좋은 것들이 매력 있는 단지들이 거래가 안 되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아파트들도 다 영향을 받죠. 그러면 이제 다른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제일 매력적인 상품들이 좀 먼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매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 광주만의 또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 인천이나 뭐 대구 같은 경우 어쨌건 광역시인데 그래도 광주도 광역시긴 광역시지만 뭐 광주를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건 거래량도 많고 주택수도 많은 그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쉽게 올해 안에 뭐 큰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락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렇지만 이 하락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올해 초반까지는 하락률이 좀 내려올 것 같지만 상승 하반기 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래도 이 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회복세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박 소장님 걸 정리하자면 올 하반기 중부터는 조금 바닥을 다질 것이다. 네네. 네. 어떻습니까? 임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수요가 늘어나야 가격이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자 부담이 적었으니까 실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실수요 더하기 투기 수요까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실수요와 그다음에 이 투기 수요 이제 둘 다 이제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뭐 조세 정책 같은 것들을 펴서 집값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것도 결국은 이 금리 저금리 기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 고금리 기조가 저금리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미국이 그 키를 주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시킬 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내년쯤 이제 그 경기 진작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고요. 아마도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정책이 또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을 고려하게 되면 아마 2년,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나 아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이 좀 멈추는 시점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겠죠? 하고 한 1년 정도 더 시차도 있을 것이다. 과장님께도 여쭤봐야죠.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할 때 저희는 이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 광주시가 지금까지 주택 가격 상승이 크게 변곡점이 5번이 있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유사했던 상황은 1997년 IF,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그다음 21년 코로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었고 저희 광주는 이제 특이하게 2번이 더 크게 변곡점이 있었는데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 확정을 되고 이것들의 선수촌 재건축을 시작한 2011년, 2015년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광주의 어떤 주택가격 시장은 또 대규모 재건축과 굉장히 맞물려 있어서 2021년 저희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아까 저금리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우남 3단지, 뭐 신가 재건축, 대규모 재건축 철거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대체 수요를 좀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주에만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가장 금리도 좀 중요하지만 저희 강주시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좀 추진 예정이 되어 있는 뭐 북동이나 누문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연계돼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특이하게 IMF 시대나 그런 상황 시절에도 타 시도는 이 하락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갔는데 저희 강주는 굉장히 짧게 회복을 했습니다. 한 1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1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의 특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또 그때하고 좀 달라서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집값이 막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전국 평균에서 대도시 가장 낮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지속적인 하락은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네.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더 한 번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매매 분양 위주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서민들은 또 전세 시장도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 간단하게 특징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세가도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 후반기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 소량의 신고가들이 갱신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왜곡이 됐는데요. 네. 그와 반면에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하락 압박이 굉장히 커서 단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야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어쨌건 그 대규모 단지에 신축 공급 2022년도에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 전세가가 좀 정리가 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하락폭,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이런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회복이 되는 게 항상 이제 전세가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매 가격이 회복되는 이런 수치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 변동률 매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광주가 둔화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가격도 지금 약간 그런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기는 좀 현재로서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